김성수 평론가 덕분에 네. 우리 정영진 오피스텔 거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야, 갑자기 왜 하냐? 뭐 한 10,000개 갈래 진짜 오늘 댓글. 완전히 덮였어 오피스텔. 와. 네, 하여튼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잘생긴 법조인 전세준 변호사의 법생 법사. 네, 3주 만에 다시 나오셨죠? 국내 최초 1호 BJ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그렇게 멋지게 해주시다니. 네. 비싼 거 같잖아요. 1회 때 대박을 터뜨렸었어요. 네, 그 양진호 회장 건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싶던데 그것도 관련자더만 양진호 회장. 잘 알고 있어요. 예. 아이, 그 그러니까 잘 관련자였어. 그 2회 때는 약간 좀 부실하더라고. 관련자였어.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거죠? 양진호. 그 전에 소송도 좀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쪽도 업계를 좀 잘 알아요. 그쪽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저작권 온라인상에서 이제 침해되고 하는 거 대응하고 하니까. 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따끈따끈한 법률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 예. 오늘 자세하게 쉽게 예. 쉽게 설명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동안 이제 계류되어 있던 이제 통과된 법률안.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불렸는데요. 네. 원래 정식 명칭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음주나 뭐 약물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왜 부산에서 그 카투사 네네네. 예, 군인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교통사고로. 그 건으로 이제 그 친구분들이 입법을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 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종래에는 사람을 죽였을 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주 만취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사람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3년 이상 그 대신 상한에 있어서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입법이 더 강화가 됐죠. 그 신문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원안이 후퇴를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 뭐 5년으로 처벌하는 게 더 세게 처벌하는 건 알겠는데 뭐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니까 어차피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법에서는요 그 집행유예라는 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뭐 징역 이럴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을 5년으로 만들어 놓으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물론 법원에서 이제 뭐 장량 감경 이런 게 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감경이라는 요소를 채택하지 않는 한 어쨌든 집행유예가 못 나오는 것이죠. 네. 그게 후퇴했다라는 거예요. 예, 3년으로 하한을 해놨기 때문에 최저 형량을 그냥 하고 감경을 안 해도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그래서 좀 아쉽다. 3년이라고 해도 집행유예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예, 안 줄 수도 있지만 그 요건에는 딱 해당된다. 맞고 종래에 이제 대법원까지 간 판례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겠느냐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쟁점이고 내용입니다. 이 법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분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대목이더라고요. 그 예, 대목이. 그렇죠. 그 법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이런 유사한 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살인이랑 예, 그렇죠. 비교했을 그런 때. 것들을 이제 다 비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네. 예. 더 아쉬운 건요.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아, 김성수 평론가 때문에. 그런가요? 워낙 그 앞에 너무 이슈가 너무 됐었나요? 논란이 세게 돼서 그게 너무 예, 아쉽네요. 어쨌든 딴 거는 뭐 형량은 상관없는데 음주운전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법관은. 학생분들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음주 감수성이 네.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후퇴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법을 같이 발의하겠다고 하신 분 중에 국회의원분 중에 한 분이 이용주 예, 그분이 중간에 음주로 또 이렇게 또 네. 되셔서 나중에 이거 통과되는 날 명함에다가 꼭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의원분들한테 이렇게 마치 중간에 이렇게 광고 전단지 나눠주듯이 자리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용주 의원이요? 예, 그게 잡혔어요, 카메라에. 오. 예, 그래서 뭘 주는 거야? 이러고 봤더니 이제 꼭 이거 통과되게 해달라. 예, 그렇게 했는데 뭐 2명 기권하고 다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승자 처벌 관련된 게 있어요. 예, 그 이제 두 분이서 질문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네요. 그죠? 예. 바빠갖고 아까 제가 이게 몇 시까지죠? 마음이 급해. 이게 글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해. 네. 근데 아무튼 그 동승자, 그러니까 음주를 같이 하고 술을 같이 먹고 친구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운전하는 경우에 나 그럼 조기까지 태워다 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 같이 탔는데 걸렸어. 아니면 뭐 사고가 났어. 이랬을 네. 때에 같이 옆에 따라서 탄 사람, 네. 운전을 안 한 그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같이 타면 처벌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말리지 않고 탄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처벌이 되는 게 좀 가혹한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말리면 어디까지 말려야 되냐는 거지. 어. 얘가 해갖고 나 괜찮아 하고 막 힘이 이런 애가 막 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그럼 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타야지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안 타야 되는데 너 안 타면 나랑 끝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 타 이러고서 그냥 걔가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그렇지. 거죠. 말릴 수 있었던 이제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만연히 방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이런 법을 다 떠나서 그냥 음주운전하지 않으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조인으로서 동승자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게 범위가 너무 확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 음주 단속 엄청 심하게 한다고 할 때 술을 팔았던 음식점 주인도 같이 방조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찰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문매를 맞았죠. 네, 뭐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럼 고깃집에서 사장님이 소주 이렇게 하고서 차 갖고 오셨어요? 확인하고서 차 갖고 오셨으면 대리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확인을 하고 내보내야 되는 뭐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직은 정서상도 좀 가혹한 게 아닌가.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김성수법이라고 하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해서 이 자식 그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 분을 못 이기더만. 예. 막 그 과호흡이 돼가지고 와 그러니까 무섭더라. 뭐 얼굴에서도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너무나도 살해한 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잔혹했죠. 필이는 김성수법이네 또. 논란이 다시 나오나요? 그 이름 석자로 앞에 들어봐야 되겠다. 나와서 그래서 뭐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심신미약 감경이 있어요. 짧게 가죠, 이거. 짧게 갑니다. 그 심신미약 감경을 법에서 감경한다라고 규정을 해놓는 바람에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감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법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법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되어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다로 바꿔서 법원에서는 안 해도 되게끔 이제 바꾼 거죠. 예. 감경을 그럼 몇 퍼센트 해줘라 이런 것도 혹시 몇 정해져 퍼센트가 있습니까? 아니라 그냥 절반을 깎아줘요. 형량에서. 절반?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할 질타를. 수도 있다로 바뀌었다는 게 핵심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끔.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개별적으로 예, 판단해서. 그렇죠. 운용의미를 살리면 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성수법 짧게 갔고요. 네. 자, 다음은요. 논란이 올라오기 때문에 짧게 짧게 갑니다. 끊도록 짧게. 자, 그 다음은 예, 그 다음은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몰카 영상을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잖아요. 네. 근데 모니터에다 몰카를 틀어놔. 틀어놓고 그거를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로 이렇게 찍어요. 동영상을. 그리고 그걸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단톡방에다 그냥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사람은. 그 일전에 저희가 한번 한번 다룬 바 나왔던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그거 처벌 안 받는 걸로. 작가님 이거 안 하셨다고 그래갖고는. 작가님들은 우리 방송을 안 들어요. 맞다. 그렇구나. 신체를 찍어야 되는 거 신체를.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촬영한 걸 촬영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몰라요. 그건 또 모르세요? 네. 로스쿨 앞에 사진도 찍으셨다. 그때 아는데. 예, 근데 그 죄형 법정주의에 보면 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은 금지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문상으로 보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로 한정을 해야지 촬영한 걸 또 촬영하고 그걸 또 복제하고 이거는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입법으로다가 그 촬영물을 복제한 거 그리고 그 복제물을 또 복제한 것도 다 유포하면 처벌을 하겠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걸로 처벌 바뀌었다는 대상이 되는 거군요.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가 아마 5월 8월인가 그때 나왔을 거예요. 선고가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난리가 났거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법의 어떤 허점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개정된 줄 모르고 그 대법원 판례만 신문에서 보고서 처벌 안 된다. 또 우리 매볼쇼에서 한번 다루셨다면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찍은 거 다시 찍어서 보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게 논의가 돼서 이 법이 이번에 예, 그렇게 된 발의가 걸로 되고 알고 있어요. 통과가 된 겁니까? 예, 그 빠른 시간에 윤창호법처럼. 굉장히 빨리 됐네. 예, 이거 그때 한번 다뤘을 역할이- 때 예. 제가 이거 너무 문제가 있고 허점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그러니까 때 그 그때 목소리 높인 게 정영진이가 야 이 새끼야 그 뭐 그런 얘기를 했마 이랬던 형 그랬었어. 뭐 때문에 그랬지 내가? 그럼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나는 깜짝 놀랐어. 어휴 이 사람 앞으로 좀 떼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요? 했었어.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 전에는 이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고 그래서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허락을 받고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처벌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귀다 보면 자기의 어떤 뭐 누드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스스로 찍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이성 친구한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좋았는데 그 받은 이성 친구가 나중에 그걸 유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그거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신체 촬영한 걸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촬영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처벌 예, 예. 대상에 예. 들어간다는 예. 것.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 이게 아무튼 예. 이 법조인들 너무 복잡하게 이름을 그러니까 만들어. 말이에요. 예, 좀 저도 쉽게 쉽게 특히 갑시다. 신부들은 다 이래요. 왜 이렇게 만드나 모르겠어요. 장명소에다가 이걸 좀 맡기든지 해야지. 그래. 이게 좀 경제적으로 가야지. 근데 이게 법을 만들 때 국민들이 그 해당 법률을 딱 보고 아 이거 뭐에 관련된 법률이구나를 알기 쉽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예. 체육이 네. 사귀던 이게 지금은 아닌데 네. 한 이틀 전까지 사귀던 여자한테 예. 자기 몸을 찍어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왔다 갔다 서로 몸 찍어서 많이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헤어진 시점 이후에 보냈어요. 예. 이걸 만약에 신고하면 얘 잡혀갑니까? 그건 기분이 나쁜 거지. 그게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처벌은 안 됩니까? 예. 근데 그게 너무 기분 나쁜데. 너무 기분 나쁜데 그게 기분 나쁜 수준이 딱 보니까 거의 협박 수준이다. 밤에 잠을 못 잘 수준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사진 보낸 것 같군요. 예, 그거 보낸 거 자체는 그게 너무 음란한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뭐 정보통신망법에 음란한 정보 네. 보낸 걸로 처벌은 돼요. 아니 만약 그 여자친구가 그 사진 받고 자기 여자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 여자친구분이 문제가 되죠. 여자가 문제가 되죠. 예, 꽃을 명예훼손 가리고 문제가 올렸어요. 되고. 가리는 거랑은 상관이 없이 딱 봐도 가려도 상상이 딱 되잖아요. 거기 보면. 상상 안 될 건데. 그런가요? 예. 그때 작은 걸로 정리 그거예요? 자, 아저씨 예, 이름 뭐라 그래요? 다음에 넘어. 고소한다.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 뭘 또 하나 준비를 해왔었어요? 뭐 생활법률 관련해서 뭐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생활법률?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질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배탈 났을 때 그 식당 주인한테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냐? OX로만 짧게 얘기해요. 예, 짧게. 세모. 세모. 예, 이게 증거가 없으면 못 물어요. 그 식당에서 먹었던 것 때문에 배탈 났다는 거 입증해야 그렇죠. 되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 어렵지. 그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지금 어디 가서 그 증거 찾아야 돼요? 탈라면요. 네. 일단 그 보건소나 이런 데다가 신고를 보건소. 해서 네. 거기 식품 거긴 관련된 거 샘플 좀 채취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고 가야 되는데 보건소가 과연 해줄지. 그 입증하기가 쉽지 예, 않다 이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뭐 그거 됐고 다음. 예, 자, 그다음에 상대방이 내가 새 차를 뽑아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쾅 박았어요. 진짜 새 차인데.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뒤에서 봤든 앞에서 봤든 꽤 많이 부서져가지고 이게 중고차 시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고로 인해서. 왜냐면 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니까 최소한 뭐 확 떨어지죠. 예, 확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특히 보험회사에다가. 보험 약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통상 손해라고 해서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손해로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도 보험회사는 줘야 되는 게 맞지.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 모르잖아요, 사실은. 모르고 귀찮고 하니까. 네, 저도 이거 질문 받고서 찾아봐서 알았어요. 네, 저도 몰랐다니까. 법원도 모르고 다 몰라요, 이런 거. 자기가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당해본 사람만. 당해본 사람만 그렇지. 말도 어려워요. 경락손해가 뭐 경락손해가. 경락손해. 네, 사고가 나서 중고차 시세 떨어지는 걸 경락손해라고 그러는데. 경락 예. 마사지가 아니라 경락손해. 그거 경락이고 이건 격하게 할 때 야, 누가 몰라서 하냐? 방송에 ABC도 모르면서 뭘. 근데 저도 솔직히 이거 진짜 못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런 단어가 있나 싶어서 처음에. 격락? 격락? 이런 단어가 있어? 참 한자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해. 말이에요. 법이. 우리랑 자꾸 그 거리감을 두고 싶은가 봐.
왜냐하면 자기들만 이거 독점해야 되니까. 그래 우리가 법조인들한테 가서 돈 바치지. 아 맞아. 왜냐면 우리가 봐도 못 알아듣게 해야 예, 되거든. 예,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지들도 아이고. 힘들어 한다는 거. 난 그건 처음 그게 알았네. 힘들게 벌어가지고 아. 힘들게 벌어요. 쉽게 버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경락 예. 손해배상까지 예. 살펴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예, 마지막 하나.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빠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게임 아이템 왕창 구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되게 크게 구매를 했을 때,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예, 막 그렇게 네. 구매를 했을 때 이제 딱 하겠죠. 그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선의로 그냥 취소시켜주면 몰라도 그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은 안 될 것 같다. 원래 민법상은 미성년자가 한 이거 법률행위라고 하거든요. 물건 사고 파는 거 계약이니까. 네. 그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근데 얘가 미성년자인지 모르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회사에서는 얘가 미성년자인지도 모르고 일단 어. 핸드폰 주인 자체는 성인인 아버지 그 사람이 휴대전화잖아요. 관리를 잘해야지. 예,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했는지 애가 했는지 알게 뭐야. 그렇지. 하다가 이상해지니까 아빠가 애가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어떤 분쟁이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모예요, 사실은. 요것도 제모야? 예. 그 입증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 취소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입증해 내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어떻게 있죠. 입증해? 어? 어떻게 입증을 해? 그 떼쓰면 안 되나? 이게 인증번호고 뭐고 다 자기 그렇죠. 그 휴대번호로 오잖아요. 휴대전화로 아빠 아. 핸드폰. 근데 이런 경우 왕왕 있나 봐요. 저도 아는 형님이 주중에는 애가 오락을 못하게 하고 주말에만 자기 핸드폰을 줘서 이걸 시킨대요. 그럼 주중에는 그건 누가 하나 했더니 자기가 그걸 해놔야 된대. 애가 그래서 주말에 뭐 레벨업이 안 돼 있으면 아빠를 취급을 안 한다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형은 뭘 해야 되면 현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레벨업이야. 그 자기 업무 시간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현질해서 어떻게든 레벨업을 시켜놓는 거지. 네. 그래서 항상 주말에 너 이거 아이템 사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어려워요. 아빠가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예. 아 어려워. 아빠 되는 게 네. 쉽냐? 와. 네.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나? 예. 제일 편하게 아빠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빠 활동 제일 편하게. 다 우리 저 했습니다. 예. 우리 형님은 결혼을 하셨죠? 아, 예, 그럼. 아이가 있습니까? 예.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네. 몇 살이에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 딸이 있습니다. 지금 말 잘 듣죠? 아, 그럼요. 예. 금술은 좋습니까? 아, 또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자꾸 끝에 불씨를 살리지 마시라고. 아 온레이를 하네. 네. 안 넘어가요. 그 유명한 애 때문에 산다. 아, 좋습니다. 자 변호사는 어떤 노래 좋아합니까? 아, 요건 진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임재범님의 사랑. 권세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아주 명쾌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재범